문제가 생겼어요. 원래부터 제 성격상 있던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고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아이를 대하는 저의 인내심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인내심은 주로 가족에 대해서만 부족한 것만 같았어요. 바깥에서는 사회생활 한답시고 사람 좋은 척, 너그러운 척하고 다니는데 막상 집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원인이야 전문가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알려주시고 계시지만 저에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한 후 후회하는 내 자신과 상처받을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챗GPT를 이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문제의식을 나열하고 전문가의 판단과 사고방식을 흉내내서 내 행동 패턴을 개선하기 위해 조언해달라는 프롬프트를 사용했어요. 아이에게 참을성이 부족한 부모가 사랑이 부족한 부모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대개의 경우에 공감 능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감정 조절 자원의 고갈 상태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성격이 아니라 에너지 관리 실패에 가깝다고요. 특히 가족에게 참을성이 부족해지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가장 안정한 관계에서 감정 조절을 가장 덜하게 된다고 해요. 타인을 대할 때는 사회적 자아 모드가 켜지지만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모드가 꺼져버린대요. 그래서 아이나 배우자에게 더 날카로워지는 건 의도적인 무례함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방심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라는 존재는 항상 자기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위험 감시, 시간 관리, 규칙 유지, 교육적 판단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곧바로 인지적 과부하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인내심이 폭발하는 건 뇌가 지쳐있기 때문이지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위로해주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이의 행동을 의도로 해석하는 순간 부모는 폭발하게 된다고 해요.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교정하는 지점이 이 부분이 아이 행동을 의도적인 반항으로 이해할수록 부모의 분노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죠. 챗GPT는 여러 가지 전략을 알려줬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봤던 이거 전문가들의 조언 같은 것들을요. 그 중에서 살짝 와닿았던 것은 집에서만큼은 아이가 가장 못해도 괜찮은 곳이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반대로 하고 있었거든요. 바깥에서는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아이가 자잘한 잘못을 해도 넘어가지고 집에서는 사소한 행동도 트집 잡아가며 훈육한답시고 붙들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답변이 늘어졌지만 제 눈에 띄었던 건 인지적 과부하, 에너지 고갈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그 자체로 에너지 고갈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챗GPT와 대화해봤습니다. 제 인생 자체가 에너지 고갈이라고. 이 말은 의욕 상실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부하 상태를 표현한 언어라고 하네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피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현대 성인의 에너지 소모는 예전과는 다릅니다. 선택해야 할 것들은 끝도 없이 많아지고 잘못 선택했을 때의 책임은 전부 우리 몫이죠. 그래서 뇌는 회복 구간 없이 상시 대기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인간은 의욕이 없어지고 인내심이 저하되며 감정 조절이 힘들어지네요. 이게 진짜 크리티컬했는데 이 상태인 사람에게 에너지를 채우자는 말은 와닿지 않는데요. 보통 그렇잖아요. 쉬어라, 취미를 가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근데 에너지 고갈 상태의 사람에게 이건 실현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채우는 것보다 새지 않게 막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에너지를 새지 않게 막는다. 저는 이게 좀 큰 충격이었어요. 의욕이 없거나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진보하게 하는 조언들 중에서도 특히 긍정의 힘과 같은 얘기나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재충전하라거나 하는 내용들에 꽤나 익숙해져 있었는데 챗GPT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좀 신선했던 거죠. 에너지를 채우는 것보다는 그 에너지가 새지 않게 막아라. 이 말은 아직은 추상적이었지만 충분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에너지 누수의 대표 주자는 세 가지라고 해요. 끊임없는 자기 검열, 지금 잘하고 있는가, 늘 검열하는 건 엄청난 에너지 소모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평가 단계가 아니라 그저 생존 그 자체로 만족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 억제. 억제는 조절이 아니고 에너지를 태우는 행위입니다. 표현을 줄이기보다는 표현 방식을 바꾸는 쪽이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는 끝나지 않는 책임감입니다. 내가 버텨야 돌아간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생각은 실제보다 과장된 경우가 많아요. 너 없어도 회사나 가정은 돌아갑니다. 전문가식으로 프레임을 다시 짜보자면 완벽하게 버티는 것보다 적당히 빠져도 시스템은 돌아간다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자기 객관화에 필요한 말이죠. 너 뭐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데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은 게으른 게 아니라 지친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노력이나 긍정의 힘이 아니라 덜 써도 되는 구조 그 자체라고 합니다. 나름대로는 꽤나 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항상 내가 부족해서 내 성격 때문에 뭔가를 개선하거나 고쳐나가야 한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저는 제가 지속적 과부하 상태에 빠져서 지쳐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 해결 방향 역시 자기개발이나 동기부여가 아니라 에너지가 새지 않게 막아야 한다. 에너지를 덜 써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니. 발상의 전환이 이런 거였을까요?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굉장히 공감하실 텐데 지금의 나는 나약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버텨와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버린 말라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인 겁니다. 이제 제가 해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좀 더 생각을 확장시켜 보시죠. 다음 편에서.